네,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대현TV의 대표 코너죠. 여의도 2프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여의도의 제갈량 장경상 프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안철수 오세훈의 단일화입니다. 자, 이 단일화 한다 말은 많은데 잘 되지 않죠. 예. 자, 두 사람의 단일화가 불발될 것처럼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안철수가 그 오세훈의 안을 받겠다. 그래서 경쟁력을 묻고 적합도를 묻는 이 두 개의 조사를 각각의 여론조사 기관에 맡기고 그 단순 합으로 결정을 내자. 그런데 이제 여기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유선 전화를 10%로 할지 5%로 할지 아니면 전체를 다 무선으로 할지 이 부분은 좀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철수가 대승적으로 다 받겠다라고 했으니까 유선 비율을 한 5% 정도 선에서 맞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자, 일단은 내일 투표 등록이 후보 등록일이 마감인데, 자, 내일까지는 결론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 물리적인 시간으로 사실 제 경험으로는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1000샘플을 돌리려면 맞춰야 되거든요. 1000샘플을 그 인구 특성을 다 감안해서 1000샘플을 맞추려면 그 지금 현재 가장 잘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률이 한 20% 돼요. 20%. 네, 가장 잘 나오는 게 통상적으로는 10%에서 15% 사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2만 통에서 3만 통을 돌려야 돼요. 그렇죠. 네.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동시에 그걸 하는 건데 이게 시간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보면 이게 하루 이상 걸려요. 하루요? 네. 꼬박 하루 정도를 걸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밤새 돌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밤새 전화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스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전에서 하루 종일 돌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왜냐면 이게 그 시간상 저녁 몇 시까지예요, 이게. 그렇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 9시 이후에는 잘 안 돌립니다. 네, 맞습니다. 9시까지 거의 길어도 10시.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당에서 저도 이제 이렇게 선거 그런 걸 하면서 했을 때 그래서 정 숫자를 못 맞추게 되면 여론조사 기관에 그냥 전권을 줘요. 시간을 더 연장해서라도 맞추라고. 그것을 사정에 사인합니다. 양 후보가. 후보들이 사인합니다. 동의해 줘야 돼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소소한 작은 문제들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모두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일까지 만약에 내일 5시 전이라도 안 끝난다면 후보 등록을 해야죠. 자, 후보 등록을 하면 투표용지에 2번 오세훈, 4번 안철수가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게 투표용지 인쇄 기간이 따로 있어요. 인쇄 들어가는 시점이. 근데 그건 당장에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요즘 선거운동 들어가는 데까지 며칠 또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는 아직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근데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단 두 사람의 이름은 그리고 예전에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인쇄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면 또 빠진다고. 그게 28일까지 이제 28일 날 이제 인쇄를 하고 지금 한 사람 그냥 사퇴라고 한다고. 사퇴라고 이제 이렇게 문구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빼지 않고. 저것만 해도 근데 이제 저게 이제 사실은 나중에 좀 헛갈릴 수가 있습니다. 오세훈이 왜 있지? 근데 이게 찍어 놓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뒤에 가가지고 이름이 같이 나와 있을 때랑은 훨씬 더 영향이 적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제 양 후보가 그 문구 조사 방법 이런 걸로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두 사람의 경쟁력이든 적합도든 이게 굉장히 좀 박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완사이드 했다면 이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을 가져요. 소위 그래서 컨벤션 효과에 의한 여론조사 그 기관들하고, 그다음에 여권의 이제 소위 그래서 이제 오세훈 때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안철수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제 몰아가는 부분들. 차라리 오세훈이 낫다는 판단 이런 거죠? 오세훈이 상대하기 편하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이제 안철수가 더 본선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걸 반증한 거였죠.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이 더 편하겠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민의힘 자체의 지지도 가지고는 계속 지금 뒤지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1대1 구도에서는 계속 뒤지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태의 이런 흐름들은 사실은
왜곡된 측면도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뭐 좀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응답률이 한 15% 이상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응답률 뭐 6점 몇 % 이런 여론조사 기관들이 튀는 여론조사를 막 발표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막 여론이 이제 혼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선일보 TV조선 조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경쟁력이 붙어 있는 걸로 보였잖아요. 오세훈이 조금 유리하게 나왔죠? 근데 거기서도 문제는 뭐였냐면 국민의당 지지율이에요. 아, 국민의당 지지율? 국민의당 지지율은 사실은 안철수한테 일방적으로 쏠려가는 게 통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막 35대 65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4대 6 정도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흐름하고는 맞진 않아요. 국민의당 지지자는 굉장히 코어 지지자들이거든요. 국민의힘하고 달리. 그래서 소수죠. 코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안철수한테 쏠려갈 수밖에 없어요. 통상 한 70%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조선일보 여론조사에서도 50몇 %밖에 안 나왔어요. 저기 소액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지지층이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안철수 후보를 얼마나 지지하느냐에 대한 60%를 못 넘겼어요. 근데 그 데이터는 되게 믿기 어려워요.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세훈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오세훈한테 6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건 이해가 돼요. 왜냐 그동안 쭉 그랬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동안 안철수 국민의당 지지층이 안철수에 대한 지지율은 늘 70%가 넘었어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약간 조금씩 그런 미묘한 차이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도층이에요. 중도층이요. 중도층의 지지율이 안철수가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중도층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렇게 쏠려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당 성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할지언정. 그래서 오세훈이 단일 후보가 됐다고 해서 오세훈한테 몰려갈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대층 지지율이 붙었어요. 아하. 최근에 경향이 바뀐 게 그 두 가지입니다. 눈에 띄게 바뀐 거는. 근데 실제로 중도층 지지가 바뀌었을까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 그렇죠. 거고. 그거는 저는 그건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오는 이 여론조사는 일종의 컨벤션과 국민의힘 이 김종인이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이 정당의 이 조직력 뭐 이런 것들이 가미돼서 적극적인 응답자들이 그렇죠. 나온 거죠. 적극적으로 응답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당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 의한 약간 좀 뭐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왜곡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2%는 벌써 4%포인트 차이를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여론의 흐름은 안 선생님한테 있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 것을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능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죠. 모를 그렇죠. 리가 없죠. 근데 아는데 왜 저러는 거죠? 자, 오늘 한 얘기는 이거는 좀 심하다 싶은데, 자, 뭐 일단은 이준석 같은 애들이 이제 말장난을 하니까 안철수의 그 안주인 되시는 김미경 교수 여기 뭐 상황이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자, 그랬더니 안철수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실 이거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부인 성함도 김미경으로 동명입니다. 안철수의 부인과 김종인의 부인 이름이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안철수가 이걸 이준석이가 이름을 혼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받아쳤는데, 자, 그랬더니 김종인이 하는 얘기가 안철수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는 미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미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랑 다를 게 없죠. 미친놈이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과정을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늘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한국 정치에서 지금 소위에서 문재인 독주와 소위 민주당 좌파의 전체주의적 경향성을 저항하고 있는 저지선 마지노선은 안철수하고 윤석열이에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해왔어요. 지금 그 안철수와 윤석열이 없다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뭐 아무리 뭐 벨지라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일화 국면도 보십시오. 안철수가 제안해서 안철수가 끌고 온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늘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억지로 끌고 온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이 보수 제1당 기득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도 결국은 안철수가 수용을 하는 바람에 이어가요, 지금 현재. 그렇군요. 안철수에서 안철수의 끝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안철수가 시작을 해서 안철수가 끝을 맺는다. 그리고 국민들이 여기서 단단하게 한번 일침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게 심판하는 측면도 강한 선거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에 강력한 일침을 줘야 돼요.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이번 단일화를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느낀 건데
만약에 이게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라 나중에 올 연말쯤에 이 대선을 두고 윤석열과 이런 동일한 관점에서 국민의힘이 접근한다 그러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아, 망하죠. 그러니까 필망이죠. 필망이죠. 그러니까 그런 필패의 기운을 지금이라도 걷어내려면 사실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람, 지금은 이제 누가 봐도 중도층이라든가 아니면 이 40대, 30대 이런 세대에 뭐가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건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선거를 보셔야 돼요. 여론조사 예. 제대로 말씀드립니다. 선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고. 아, 예. 네, 그렇죠. 여론조사가 그렇죠. 아닙니다. 네. 지금 당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저기 후보가 선생님이 만약에 단일 후보가 안 됐다 그러면 예, 예. 일단 국민의당 사람들은 투표장에 갈 이유를 찾지 못해요. 뭐 갈 이유가 없죠. 예, 그 사람들이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뛰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예. 국민의당의 정당 그 당원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소수당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나 민주당도 제가 열린민주당 말씀드려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역으로 예. 만약에 안 선생님이 안 되면 속에서 정의당하고 열린민주당 사람들은 투표장에 갈 이유를 찾는 것이고 그렇죠. 국민의당과 중도는 투표장에 갈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 투표장 게임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하. 분위기가 좋은 거하고는 다르다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 투표율이 저조하면 그러면 조직력에서 앞서 있는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표율이 이렇게 저조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대적으로 속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갈 요인을 못 찾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조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하, 예. 조직적 싸움을 할 수밖에. 그 조직적 그렇죠. 싸움에서 보시다시피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을 압도하지 못해요. 국민의힘이. 지금 네. 뭐 갤럽 조사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더 우위에 있죠. 네, 압도하지 여기서.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거랑 네. 이 분위기가 투표장에 갈 거라고 하는 거는 이건 착각이에요. 일종의 착시죠. 예, 네. 예. 그래서 분위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착각을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왜냐면 총선 때 경험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거를 왜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지들 기득권 밖에 관성이죠. 예, 관성이죠. 예. 그러니까 거대한 네. 제가 말씀드린 거대한 그 항공모함 큰 배일수록 한 번에 방향을 바꾸기 되게 어렵습니다. 서서히 바꿀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거를 갑자기 이제 턴하고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항공모함은 그럼 이제 조만간 좌초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본인들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건데, 네. 근데 결국은 그 길이 방향이 네. 망망대해를 또 도는 걸면 안 되잖아요. 목적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하죠, 어디 정착을 해야 필요하죠.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어디 항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뭐 저기 네. 뭐 돼야지 뭘 먹고 살고 아무리 하죠. 큰 배라면 뭐합니까? 어디 기착지가 없으면 그 배 맞습니다. 망망대해를 떠서 다 죽는 거죠, 뭐. 예. 그리고 지금 구멍이 숭숭 뚫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내가 이거를 지켜보면서 네. 우려했던 대로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안철수가 되면 내가 갈 곳이 없다고. 예. 아니 이 싸움은 집에 김정일 가면 위원장이 되는 먼저 걸었어요. 네. 네, 김정일 위원장이 끊임없이 안철수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예. 그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상대를 그러니까 단일화를 협상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또 걸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거죠. 단일화를 깨고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너 만약에 하고 싶으면 기어 들어와. 그러면 받아줄지 말지야. 뭐 이 정도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아무리 그 소위 깡패 사회라도 우리가 예. 협상에 들어가면 일단 지켜보는 게 예의예요. 그렇죠. 그게 나보다 어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도 공당의 대표고 후보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이 낄 건 아니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왜 사무총장이 이 협상 태백에 가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하, 예. 그러네요. 캠프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현재 당의 뭐 선대위라기보다 네. 오세훈 후보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세훈 캠프에서 가고 안철수 캠프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캠프에서 협상을 해야 돼요. 사실. 그러네요, 이게 진짜. 당대당 협상이 아니고. 이게 지금 당대당 협상이 아닌데 진짜 그러네요. 이건 뭐 후보 단일화인데 마치 당대당 통합을 하는 것처럼 사무총장들이 움직이고 있는 셈이네요.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이거부터가 사실은 넌센스예요. 네, 이게 다 기본적으로. 김종인의 목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당 싸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당을 중심으로 해서 싸움을 걸고 한쪽에서는 예. 후보자가 이제 대응하는 방식이 돼버리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이 포화가 세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권에서는 이 싸움을 즐기니까 네. 계속 국민의힘 입장을 도와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여권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예. 같이 여권은 예, 계속 그냥 해주는 거죠. 부추기고 뭐 하는 예. 거죠. 네, 그러면서 왜냐면 국민의힘이 이제 네. 국민의힘 쪽이 어차피 목리를 불릴 수밖에 없으니까 예. 국민의힘을 계속 이렇게 슬슬슬슬 이제 부추기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이거 백일성이라 되는 데가 저기 뭐 국회의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막 맨날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레퍼토리가 그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전히 민주당이 선거 이런 데선 참 전략적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거 전략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늘 그런 거를 내재하고 있다고. 예. 선전전동을 내재하고 있다고. 그 선전전동을 안 당하는 길이 뭐겠어요? 국민들의 뜻을 받들면 돼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그렇죠. 국민들의 뜻을 받들었다면 아무리 선전전동을 한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세훈이 결단을 하면 선전선동이고 뭐 아무리 백날 그렇게 해봤자 이미 게임이 끝난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세훈이 만약에 이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에 박영선과의 이 본선 게임은 진짜 결과를 알 수 없는 피말리는 게임이 될 거예요.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게임이 될 거고, 그나마 안철수가 된다면 오히려 좀 쉽게 좀 정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이 만약에 단일 후보가 돼서 선거를 치른다 그러면 뭐 결국은 뭐 이래나 저래나 뭐 5% 안쪽의 싸움이겠지만 아마 치열하게 붙을 거예요. 근데 치열하게 붙어서 이긴다 한들 대통령 선거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서울시장 하는 게 오세훈의 영광뿐 나머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울시장 선거 이기는 게 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선거를 이기는 기운을 여기서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1년짜리 무슨 뭐 대통령 선거 나중에 1년 후에 대통령 선거 지면요. 그다음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이쪽 없어요. 맞습니다. 뭐 1년짜리 서울시장 만들려고 우리가 이 길을 쓰겠냐고요. 다음 대선 정권 교체. 그렇죠. 정권 교체를 하면 모든 게 간단해져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의 기운을 여기서 찾고 그 흐름을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짜 큰 어떤 뭐 반문연대면 반문연대, 보수우파면 보수우파의 큰 그릇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안철수보다 그릇이 작아 보입니다. 작아졌죠. 원래 다 소갈딱지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요. 그렇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뭐 그래서 늘 걱정을 했던 거고 차라리 이런 과정을 거치지 말고 오세훈이 결단하길 바랬어요. 오세훈이 차라리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 나눴다시피 차라리 오세훈이 결단을 해야 된다고. 통 크게 양보하고 그다음에 차기 뭐 당권이든 대권이든 이렇게 끌고 가면 또 그것도 나름 정치적으로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오세훈이 여기서 결단을 하면 오세훈이 그동안 뭐 잘못된 부분들 이런 것도 한 방에 털 수 있고 맞습니다. 아직 나이도 있으니까 더 큰 정치를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위 해서 이제 야권 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뭐 윤석열 전 총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오세훈이라는 사람도 속에서 뭐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괜찮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있어야 힘이 더 모아진다고.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돼요. 그러면. 자, 일단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메시지는 조금 더 일찍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저것이 저렇게 이제 자꾸 저것도 악수예요, 사실. 그렇습니까? 선거에서는 악수입니다. 합당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게 이렇게 좋은 시그널이에요. 저거는 철저하게 국민의힘 당원들을 향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가 약간 좀 밀린다 싶으니까 저렇게 지금 예측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가면 다 마이너스 효과예요, 저게. 그렇군요. 플러스 효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선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본선 경쟁력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본선은. 근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본선을 염두에 두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단을 해주는 게 가장 간명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결단을 해주는 것이. 국민의힘이 이번에 큰 흐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라고. 그건 참 바른 길인데 그 바른 길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이 사는 길이 아니라 그냥 각자 저기 위에서 노는 사람들 자기 그 놀이터 계속 유지하는데 그 김종인 위원장은 자기 놀이터를 뺏기기 싫은 거예요. 자기 지금 정당에 지금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어린애들하고 비슷하다고 그 성향이 비슷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때가 되면 제가 뭐 고전을 빗대서 말씀드리지만 자리를 원래 맡으면 안 돼요. 아이고 그 연세에 말이죠. 근데 자꾸 그 놀이터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야. 놀이터를 뺏기기 싫으신 거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자기 놀이터쯤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 놀이터죠. 뭐 지금까지 해온 패턴을 보세요. 국민의힘이 뭐 엄청나게 나아진 게 있나고.
나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한 인물인 것처럼 했지만 뭐가 낮았냐고요. 이제 김종인은 그 당대표나 이런 비대위원장 같은 거를 해서는 안 될 사람 같은데요. 오히려. 몇 년 동안 국민의힘 하면 뭐예요? LH 사태 한 방으로. LH 사태를 국민의힘이 만들었냐고. 그거 아니죠. 아니죠. 네. 그거는 오히려 참여연대하고 민변이 터뜨린 거죠. 전혀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자기네들한테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은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닌 거저 얻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는 거저 얻는 거죠.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면 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거저 온 걸 마치 그 행운을 마치 자기의 노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복권을 당첨돼 가지고 집안이 fun지박산하고 이런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 케이스예요. 잘 살기보다는 오히려 더 못 살죠. 네. 왜냐면 그게 반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게 자기 것, 점적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것이냐. 예. 행운은 행운이에요. 그럼 행운을 잘 살리는 길이 뭐겠습니까? 그 열심히 살아야죠. 뭐 노력해서. 훨씬 더 본인을 많이 양보하는 거예요. 예. 내 몫을 줄이는 거예요. 그렇군요. 내 몫을. 이게 원래 내 게 아니니까. 원래 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이 소위 얘기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좋아지고 하는 게 제 건가요? 자기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자기들이 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니잖아요. 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게 없죠.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 들어오고 나서 당이 오히려 더 이 수습된 것처럼 모양새는 취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더 엉망이 됐습니다. 뭐 오늘도 뭐 이것저것 뭐 김무성 또 이재호 김문수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나와서 김종인 위원장을 막 비토하고 그렇긴 했는데 퇴진하라고 나가라고 단일화 방해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게 단일화 직전에 비춰지기에는 최악의 모습들이에요. 최악이죠, 맞습니다. 최악의 모습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요거 오늘 나온 그 소식 한번 볼까요? 그 김무성, 이재호 뭐 이런 사실 근데 김무성, 이재호도 뭐 이렇게 큰 호응을 받는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다 도움이 안 되는 것들. 다 도움이 안 되는데 어쨌든 단일화가 시대적 소명인데 이게 무산될 것 같으니까 뭐 이런 분들 뭐 이재호, 김무성 이런 분들이 나와서 김종인 사퇴하라 그랬는데 나 정말 이게 그림 자체가 다 안 좋습니다. 그렇죠. 다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김종인 그림도 안 좋고 김무성, 이재호도 그림이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린 조금 더 그 신선한 그림이 필요한데 이거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전격적이고 아주 그 속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단일화 핵심이거든요. 뭐 한밤중에라든가 뭐 꼴트 새벽이라든가 그렇죠. 어디 뭐 좀 외딴 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둘이 조용히 만나가지고 딱 전격적으로 그런 모습이 그런 거를 통해서 악수하고 뭐 껴안든지 간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무적인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핑퐁을 치면서 그 중간에 김종인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끼면서 입에 대한 힘든 모욕적인 언사들을 뭐 토론을 못하는 사람이라느니 미친놈이라느니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밑에 꼬봉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공격하고 맞습니다. 뭐 부인 가족들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준석이라는 친구는 아주 못된 친구예요. 아주 나이도 어린 게 아주 싸가지가 없죠. 그건 그런 소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고 근거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와가지고 아니면 차라리 그러면 개그 콘서트나 이런데 연예인으로 그냥 가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든가. 맞습니다. 야당을 대표하는 소액에서 논객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맞습니다. 근데 말실수, 말장난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비토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를 지금 여당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맞네, 여당이. 문재인 정권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친구를. 맞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기가 연예인 노릇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나쁜 거예요. 지가 연예인인 줄 알죠? 그 이준석이라는 친구는 1985년생인데 2005년도인가에 이제 뭐 카이스트를 때려치고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을 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와서 군대 생활하고 군대 마친 게 2010년.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당시 박근혜 당대표 있을 때 새누리당에 무슨 비대위원인지를 모르 들어왔는데 사회생활 한 적이 없죠. 뭐 그렇다고 뭘 제대로 알기는 하겠습니까? 하버드에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도 사실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한 대목인데 어쨌든 졸업장은 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하버드 뭐 졸업장 하나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친구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요즘 과거에도 그랬는데
이 말장난을 나이 어린 친구가 해갖고 아주 지역구에서도 비토가 심합니다. 그런 친구를 3번이나 공천을 줘서 국회의원 출마를 시켰는데 당연히 안 되죠. 저는 다음에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가 어느새 그 말의 성찬, 그러니까 말장난이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렇죠. 이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라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근데 그래서 주권자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이 한 일, 그 사람이 한 일을 보라고.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 그렇죠. 예, 말을 보시면 안 돼. 말을 들으시면 안 돼. 말이 들려서 그 사람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이 한 일을 보세요. 그것이 말과 얼마나 싱크로율이 높은지. 그래서 싱크로율이 낮으면 다 걸러내셔야 돼. 그게 다 사입입니다. 사기꾼들이에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다 그게 말과 행동이 일치가 잘 안 되죠. 왜 국민들 입장에서 정치가 불만족스럽겠어요? 그것 때문입니다. 말을 듣고서 그놈들을 뽑아놨는데 실천이 잘 안 돼요. 그게 지금 정치의 불만이에요. 핵심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계속 그걸 반복하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파적 입장이든 뭐든지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그걸 반복하면 그 불만은 끝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 불만은 자기한테 쏘는 화살이에요. 맞네요. 정치인들은 그걸 즐길 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제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두 사람이 어쨌든 비전 발표회를 했고 TV 토론회를 했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안철수는 말을 잘 못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말뿐인 성찬보다는 이 말의 내용, 골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곱씹어 보면 비전 발표회 때도 이 안철수는 통합을 얘기를 했고 오세훈은 분열을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TV 토론을 하는데도 공개 토론회를 할 때도 오세훈은 계속해서 이 안철수와 윤석열이 잠재적 이 분열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의 어떤 생각을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국민의힘이라고 그러니까 오세훈도 그거는 전략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그렇죠. 철저하게 국민의힘 지지층을 겨냥한 거죠. 근데 그것이 전략적인 거냐 아니면 그게 본심이냐? 전 본심에 가깝다고 봅니다. 저도 본심에 가깝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여전히 국민의힘의 머릿속에는 전략도 그래요. 그냥. 국민의힘 독자적으로 가면 대통령 선거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흐름들이 가끔씩 생기니까. 얻어 걸리는 이런 요행이 계속될 줄 알고 그리고 집권당이 잘못하면 그 반사이익이 우리한테 결국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관행. 이게 수주대표라고 하는 유명한 춘추전국시대 고사예요. 송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좀 약간 좀 모자란 사람으로 춘추전국시대에 아주 이렇게 좀 손가락질 받던 나라예요. 송나라가. 송나라 사람 중에 농사 짓는 사람이 맨날 뼈빠지게 농사 짓는다가 갑자기 가만히 앉아서 지금 농사 짓다 쉬고 있는데 갑자기 토끼가 달려가다가 나무 뿔에 걸려서 꼴가닥 넘어져서 잡힌 거예요. 잡혔죠. 그러니까 이게 쏠쏠하거든.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이게 돌밭을 갖고 왜 개고생을 하고 있나? 개고생을 하고 있나? 네, 맞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곡괭이보다 내팽개치고 가만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무 옆에 앉아가지고 토끼가 달려와서 부딪히기를.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 망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날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우연이나 이런 행운이라는 것은 정치에서 늘 있어요. 변수들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뭐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이라고요. 지금 여론이 일관성이 바뀐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여전히 비호감이 높고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있죠. 근데 갈 데 없는 표심들이 있는 거예요. 주권자들의 표심들이. 뭔가 대안이 좀 나왔으면. 바람이 있는 거예요. 제3의 누가 있었으면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좀 멋있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좀 새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윤석열 현상이에요. 그게 안철수 현상이고 지금까지 이게 작년부터 쭉 이어왔잖아요. 그렇죠. 이 현상이 바뀔 만한 큰 사건이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없었죠. 없습니다. 그럼 이 흐름은 계속 가는 겁니다. LH 사태 이게 이제 워낙 정치를 다 집어삼킬 정도로 큰 사건이죠. 그래서 그 정권이 잘못했다. 정권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니까 반사 이익이 좀 생기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 한편으로 보면 이 뭐 오세훈이 그 반사 이익에 뭐 올라타서 약간 오만함 보인다.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그럼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면 국민의힘에 있는 유권자들,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을 100% 끌어올 수 있을까? 100% 끌어올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 보면
소위 얘기해서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견인도는 훨씬 높아요. 지난번에 훨씬 제가 높다. 말씀드렸지만 뭐 최대한 70%까지 나온다고. 아, 그렇군요. 결국은 이게 예. 그리고 이게 이기는 승부로 가면 네.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고 이게 이기는 승부로 가면 속에서 국민의힘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라든가 예. 속에서 앞으로 지방선거를 뛰어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그렇죠. 열심히 뛸 만한 동인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이길 수 예. 이기는 선거다 이렇게 예. 판단이 들면 그렇죠. 그렇죠. 계속 어차피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라는 건 영속할 수 없어요. 아, 그렇죠. 예, 대통령 선거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예. 영속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뭐 탈바꿈 해야 되는 아, 거죠. 그렇죠. 바꿀 수밖에 없어요. 예, 통폐합을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모든 사람한테 기회예요. 아, 그렇군요. 누구에게나. 네. 누구에게나한테 기회입니다. 지금 딸랑 이제 뭐 국회 8명밖에 없는데 네. 45개 중에 예. 그러면 서울 지역의 예, 경우에 서울 지역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당협위원장에 도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에 도전할 수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 때는 또 다 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회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나 기회가 열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뛸 만한 동인들이 있는 거죠. 아, 근데 그렇군요.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해서 된다 그러면 그럼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훨씬 더 기회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문호를 활짝 열고 점점 큰 바다로 나가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목표가 대통령 선거를 이기는 거잖아요. 정권 교체죠. 예, 재보궐선거를 맞습니다. 네. 이기는 게 우리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네, 수단이지. 네. 맞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국민의힘은 계속적으로 그것만 생각한다. 자기들 자리 지키는 거. 아, 예. 자, 박영선 후보가 근데 뭐 지금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젠가요? 그 중소벤처기업부 관련된 그 뭐 여러 가지 그 정책 이걸 실행한 것들이 있는데 상당히 의외로 호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약간 보수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할 때 그 박영선의 일처리가 그거 간단치 않더라. 뭐 이렇게 호평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45대 45예요. 아, 예. 예,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아무리 야권이 딸딸 모아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45대 45예요. 나머지 10%를 가지고 누가 더 가져가는 게임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 10%에서 더 유리한 게 안철수. 아, 그렇죠. 라는 그것은 것은 네. 더 유리한 게 나머지 10%가 뭐겠어요? 적극적 정당 지지층을 뺀. 그렇죠. 소위 해서 저도 뭐 중도층이라는 얘기를 별로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스윙보터죠, 스윙보터. 네. 그 사람들은 분위기에 딸려오는 거거든요. 그때. 네, 그렇죠. 네. 분위기에 그렇죠. 딸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분위기는 반문이에요. 그렇죠. 반문이 대세거든.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울시 여러 가지 선거를 조사를 봐도 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 10% 훨씬 정도 높죠. 높아요. 높죠. 네. 그럼 네. 그 10%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좀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단일화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을 견인하는데 안 선생님이 유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 성향 자체가 안철수 지지층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국민의힘 지지층하고는 안 맞아요. 좀 안 맞죠. 오버랩이 안 네. 돼요. 그렇죠.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안철수가 나왔을 때 조금 더 그들에게 그렇죠. 어필할 수 있다는 투표장에 거죠. 나오기 편하니까. 아, 네. 예. 근데 만약에 국민의힘 주자가 되면 그 사람들은 투표장에 나갈 동인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어쨌든 지금 오세훈이 되면 2번이고 안철수가 되면 4번입니다. 이거는 지금 거의 그렇죠. 확정적입니다. 그건 변할 수 없어요. 네, 그건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당대당 통합을 할지 말지 그건 이제 추후의 문제인 거고 오세훈이 되면 2번, 안철수가 되면 4번 이렇습니다. 저는 뭐 안철수가 돼도 사실은 이 선거가 그렇게 막 녹록치 않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45대 45 싸움인데 예. 그 10% 싸움에서 누가 더 좀 분위기를 잡아갈 거냐라는 네. 거거든요. 예. 그래서 투표를 따지고 조직력을 따지면 네. 45대 45 빡빡합니다. 사실은. 예. 자, 근데 우리가 뭐 안철수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볼까요? 그 안철수를 그 비토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과거에 안철수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안철수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왜, 뭐 김종인도 그랬죠, 금태섭류도 그랬고, 뭐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 이런 사람들은 이 안철수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을까요? 감정이. 아니 정치권에서 네. 같이 일했던 사람 안 좋은 게 뭐겠습니까? 특히 자기가 모셨거나 이런 사람 안 좋은 게 뭐겠어요? 내 말 안 들어주는 거죠. 내 말 안 듣는다. 예.
아니 뭐 MB는 안 그렇고 뭐 박근혜 대통령은 안 그렇고 뭐 노무현은 안 그렇고 문재인은 안 그렇고 다 뭐 결국은 내 말 들어주고 나 챙겨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내 말 안 들어주고 나 안 챙겨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뭐 간단하죠. 뭐 그럼 뭐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안철수는 그러면 계속해서 자신과 함께했던 동지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동지들의 말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의 말은 듣고 누군가의 말은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선택을 다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왜냐하면 그런 논리대로 하면 100%다 떠나야 돼요. 또 그건 아니거든. 이태규는 남았죠. 그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남았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사실은 그 총선 때 작년 총선 때 후보를 안 냈잖아요. 국민의당이. 그게 이제 약간 좀 이제 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 후보를 안 내고 일부 인사들을 당으로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그렇죠. 근데 그 국민의힘으로 간 분들이 지금 당직을 맡고 있는데 그분들마저도 안철수를 비판을 해요. 나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있으니까. 아, 그런가요? 아이 사람이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 뭐 저도 뭐 한 20년 가까이 있었지만 다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그거는 나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저 국가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를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지. 나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결국 정치권의 모든 언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면에는 나의 이해관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안철수도 정치를 이제 한 10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10년 정도 해오면서 깨우친 바가 지금은 오늘날에는 있겠습니다만 과정 10년의 여정 동안에는 그 시행착오나 실수도 많이 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 오세훈 같이 했던 사람들 물어보세요. 오세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지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지. 오세훈은 당내에서 별로 인기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당의 후보가 됐으니까 그렇지. 그거는 그 말장난이야. 그거는 원래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게 100명한테 다 박수 받아서 정치하는 게 어디 있어요. 51대 49지. 나랑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 일단 비토부터 하는 데가 또 정치권인 건 맞죠. 정치권은 뭐 나 안 챙겨주고 내 말 안 들어주면 뭐 적이죠 뭐.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하는 모양새 보세요. 그 양반이 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겠어요. 내 말 들어줄 때는 있다가 내 말 안 들어주면 가는 거예요. 하긴 김종인 제가 요즘 참 그 말씀하시니까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의 당원들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게 한번 따져보십시오. 불과 1, 2년 전에 김종인은 어디 있었습니까? 민주당에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뭐 김종인 위원장이든 윤여준 위원장 전 의원이든 다 이제 제가 이제 그 윤여준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일하는 방식이나 스타일들을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한번 따져보세요. 이분들이 본인의 선택, 본인들이 뭘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아하, 그렇죠. 윤여준 장관 생각해 보세요. 이 양반 이회창 핵심 책사였어요. 이회창 총재 어떻게 됐어요? 2번 실패하고 마지막에도 3번째 출마했다가 그것도 또 그냥 개판됐죠. 김종인 위원장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도왔다고 자랑하죠?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이 양반 박근혜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떠났어요. 영어의 몸이 되셨죠.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문재인 지금 폭망하고 있죠. 사람 보는 눈은 이래요. 원래. 김종인의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저는 사람의 일관성을 제가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일관성이 없는 정치인이라면 아마 김종인도 거기 뽑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정치가 뭔지가 없어요. 그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아니면 나는 뭐 못된 놈들 혼내줄 거야. 아니면 나 우리나라를 뭐 더 세계 뭐 1등 국가를 만들 거야.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의 정치의 목표가 뭐죠? 글쎄 그걸 모르겠네요. 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거예요. 본인의 영향력? 본인의 영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 재미예요 그냥. 아하. 그 재미밖에 더 있냐고. 지금까지 했던 패턴들이. 그냥 소일거리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내 영향력을 키우는데 어느 진영이나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저같이 아주 이렇게 잔발이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한 번도 진영을 바꾼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 제가 추구하는 정치 노선하고 좌파하고는 안 맞아요. 김종인이 우리 장프로님보다 한참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니 한참 위죠. 뭐 훌륭하신 분이죠. 나이만 위죠. 뭐. 아니 뭐 경력도 화려하시고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 그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는 큰 어떤 그런 그 대의에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좌파의 기웃거릴 틈이 없어요. 왜냐면 그거하고 저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저는 뭐 제 영향력을 키울 생각도 없고 어디 뭐 자리를 키울 생각도 없어요. 다만 이제 이 동네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데 제가 기여할 수 있으면 기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권자들한테 계속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정치라는 본질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 더티한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안으로 다 이렇게 사귀면서 가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숙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아시면서 선택하고 주권 행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런 것. 그다음에 자신의 개인의 소소한 이해관계에 들어가면 그럼 주권자로서는 이미 자격 상실이에요. 근데 정당인들이 그런 거에 유독 좀 많이 좀 이렇게 편승하죠. 그렇죠. 정파. 그래서 옛날부터 이 붕당이라는 걸 갖다가 그래서 금기시한 거예요. 유학에서. 붕당을 갖다가 굉장히 꺼려한 거예요. 왜? 편파적이 되기 때문에. 편파적이라서.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라고 하는 글자하고 공이라고 하는 글자 두 가지가 공사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사자는 우리가 보면 한쪽만 있어요. 사자가 딱 보면 우리가 개인 사자 이렇게 한자로 쓰면 옆에 있는 게 딱 이렇게 한쪽만 있습니다. 사자가. 그렇죠. 한쪽만 있죠. 공자는 그게 두 개로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공이고 이게 사자 옆에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공과사.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네. 그게 명확합니다. 공과사. 공사 그러면 이제 뭐 한자로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사. 네. 이걸 없애고. 네. 저 밑에 있네. 네. 하나 더 내려가시면 단어 더 보기 하시면 돼요. 저기. 여기 있죠. 그거. 그거. 요거를 조금 더 키울 수 없나요? 잠깐 안 되겠네요.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공사라고 하는 단어는 다 아시니까. 다 아시는 저 사자 옆에 보면 한쪽으로만 있어요. 공은 그 위에다 씌웠어. 그 양쪽으로 되게. 그래서 이 소액에서 파라고 그 정파적이라고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 이 균형을 잡아주는 게 공입니다. 이 균형 잡아주는 게. 그래서 주권자의 역할은 바로 저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자가 공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늘 사로 쏠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투표장에 가서 투표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저 공의 입장에서 투표를 하셔야지. 사로 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주권자들이. 근데 참 우리가 좀 유권자분들을 이렇게 뭐 설득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는 뭐 능히 할 수 있는데 저도 그걸 금기시하는 거 잘 알아요. 뭐 이게 유권자 탓하냐? 아니 여론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되는데 그나마 민주주의가 그래도 공에 가깝다고 우리가 가설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왕 개인한테 맡겨놓는 것보다 훨씬 더 공에 가까운 거죠. 왕은 사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훨씬 더 개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귀족 정치라 그래가지고 몇 명한테 맡겨 과두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봤자 몇 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관점에서 늘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권자들이. 그러지 않으면 국회의원 300명이 늘 주물럭거립니다. 사회 입장에서. 그렇군요. 결국은. 대통령과 장관 몇 명이 늘 사회 입장에서 주물럭거립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뭐 뚱딱뚱딱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공의 관점에서 봐서 비판하고 그런 걸 날리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공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요즘 언론도 다 사회에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정파적 입장이거나 아니면 회사의 입장이거나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죠. 자, 어제죠. 어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 의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피해자가 이 공개 석상에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언론에는 이제 얼굴 노출은 안 했는데 일단 이 공중파 전파를 타진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이 등장을 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민주당에 대해 상당히 좀 비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요거 선거에 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것들은 그러니까 대세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는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가요? 이미 되게 이제 4월 7일까지 아직 한 20여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보름 이상 남았는데요. 그 어떤 선거에서도요. 여태껏 그런 거는 제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선거 들어가기 되게 한 달 전에 이미 결정되는 확률이 85에서 90이에요. 나는 누구 찍을 거야라고 잠재적으로 결정을 한다. 거의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장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결정을 합니다. 그럼 임박해서는
변화되는 이 숫자는 수치상은 높지 않다. 거의 없습니다. 이게 뒤집혀 있는, 그러니까 추세라는 것들이 역전될 것 같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추세가 거의 그 소위 얘기해서 선거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의 끝나요. 네, 거의 끝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미 알아요. 이런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행위라는 걸 알아요. 행위라는 걸 압니다. 이걸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력이 떨어져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갑작스럽게 나온 거라면 진즉에 나와가지고 계속 이게 반복된다면 사람들이 저거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미 근데 저거는 정치용이라는 게 딱 브랜딩화돼 있잖아요. 딱지가 붙었잖아요. 정치용이라고. 선거용으로 딱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모든 네거티브들이 영향력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다 선거용으로 딱지가 붙었잖아요. 노란 딱지 붙듯이. 그럼 그 평가를 그렇게 내리는 거죠. 가치 평가를. 유권자들이 이미. 저건 선거용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아무리 그것이 뭐 나한테 뭐 와닿고 안 와닿든지 간에 저거 왜 이제 와서 하지? 뭐 선거용인가? 뭐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저게 그렇게 큰 사건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게 됐다면 뭐 지금 뭐 계속 반복돼서 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저게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 이번 그 보궐선거가 왜 실시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잊어먹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걸 상기시킨다는 의미는 좀 있어. 그렇죠.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이것이 소위 얘기해서 여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걸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귀책 사유, 그러니까 성추행 정당이라서 이게 지금 보궐선거가 생겼다는 것. 이런 것 정도는 뭐 우리가 좀 한 번. 근데 뭐 저거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뭐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라든가. 그렇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종국 하에서의 지금은 이제 뭐 백신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큰 거. 그래서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문재인 정권 자체가 정파적 속에서 하나의 편향적인 좌파 편향적이고 전체주의적 경향성을 띠면서 정파적 이해관계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들이 그동안 감추고 여러 번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놔둔다고 하는 거는 속에서 국민들이 너무 삶을 스스로 어렵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선거의 핵심은 그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저거는 그 중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에요. 저게 더 본질이냐? 저는 본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런 것들이 왜 나왔느냐? 늘 말씀드려요. 좌파는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그 거짓말쟁이가 속았고 그걸 용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거만 되면 선거만 잘 치르면 이기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해주니까 놔두니까 본질은 이 사람들이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고치지 않고 그런 거에 열심히 하지 않고 늘 겉만 하는 거예요. 임기응변, 그렇죠. 땜질식, 맞습니다. 그리고 홍보나 이런 데 신경 쓰고 맞습니다. 사람들 눈속임이나 하려고 그러고 유권자들이 계속 거기를 인정해주고 용인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그걸 확실하게 끊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의 비서에게 좋은 냄새가 난다 킁킁거리기도 했고 혼자 있어? 내가 갈까? 늘 내 옆에서 뭐 이런 식의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비서를 괴롭혔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 책이 하나 뭐 나왔다는데 어떤 좌파의 정신 나간 기자가 책을 하나 써갖고 말도 안 되는 글로 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그 4월 7일에 있을 보궐선거는 이처럼 이 민주당의 시장들이 이 성추행을 해서 그래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입니다. 수백억 원의 돈이 또 투입됩니다. 자, 이 귀책 사유를 잘 인지하시고 지금 누구를 선택할지를 결정을 내리시는 뭐 이미 내리셨겠지만 이 관점을 잊으시면 안 된다. 원인 제공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걸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의 대상자가 문재인으로 귀결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다 뭐 이미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안철수와 이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는 곧 성사될 것 같습니다. 뭐 주말을 이용해서 여론조사가 있을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쯤 할지 그 시점만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 저 장프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서울시장 선거가 목적이 아닙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정권교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 거고 가장 승리할 수 있는 후보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볼 때 내년 정권교체에 더 큰 에너지를 보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여권 단일화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